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세무위급 기출문제 96회 4강 종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과 사원 등록은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실무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입니다.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정상 정도의 지급액,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죠. 종업원 소유의 차량이어야 되고 그것이 업무용으로 사용된 금액 중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출장비 있죠. 경비를 지원받으면 과세로 바뀐다는 거, 그것도 꼭 좀 체크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종업원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출장비를 따로 지급받지 않아야지 비과세고, 출장비를 따로 지급받으면 과세라는 거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비과세가 되고요.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가 되는데요. 식사 제공시는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밥만 준다 비과세, 돈만 준다 비과세. 그런데 돈도 주고 밥도 주면 과세가 된다는 거. 밥만 그리고 돈만은 비과세가 되고 밥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면 과세라는 거. 그리고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1번. 두 번째,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 2번. 그리고 반드시 생산직이어야 됩니다. 3번. 이 받는 초과 근로수당, 초과 근로수당으로도 나오지만 야간 근로수당으로도 나옵니다. 아무튼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해서 받는 겁니다.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월 20만원이 아니라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그리고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 보육비 만 6세까지입니다. 7세부터는 안 돼요.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전원의 성선수당 및 성선수당, 그리고 국외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국외라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요. 7번은 300만원입니다. 외항선언이라든지 국외는 국외인데 국외 건설 근로자 있죠.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받는 급여는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이 부분은 사무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공락금, 수업료, 수강료 등의 학자금입니다. 자, 이 학자금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녀의 학자금은 과세고요. 여기서 말하는 학자금은 본인입니다. 본인, 여기 한번 볼까요?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입니다. 당해 근로자 본인입니다. 본인이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직무 발명 보상금 중 500만원까지는 비과세고, 그리고 500만원 초과분은 과세가 되는데요. 이 직무 발명 보상금도 퇴직 후의 직무 발명 보상금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급여, 유족급여, 실업급여,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이런 것들이 비과세고요. 나머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은 과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원 등록에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인적 공제예요. 자, 본인은 무조건 150만원 공제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있죠. 소득 금액 제한은 100만원 이하, 그리고 나이 제한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 받지 않습니다. 배우자 나이 제한 받으면 그거 좀 이상하죠. 20세 이하 배우자 좀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은 혜택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제한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득 제한 없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소득 중에서도 자, 총 급여 있죠. 1년입니다. 연 500만원까지는 100만원 이하의 조건에 만족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란 말은 따로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고요.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한단 말은 같이 먹고 자고 입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직계비속은 직계존비속은 존속은 만 60세 이상, 그리고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 자매도 됩니다. 나이 제한, 소득 제한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본인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탁 아동입니다.
만 18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이 되고요. 이게 2021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18세 이상부터는 안 되었는데 2021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에서 20세 이하 위탁 아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세면 어리잖아요. 18세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까지 위탁 아동을 포함하게 해주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소득 제한은 받아요. 나이 제한 받지 않는 사람은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직계 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즉 장인, 장모, 시부, 시모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거로 봅니다. 이 말은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따로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같이 사는 거로 봐주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이거 일시 대관자로 봅니다. 사병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요즘 사병 월급도 50만원, 60만원 준다 그러네요. 그런데 사병의 월급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래서 사병이 소득금액의 제한에 걸리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자 이런 경우는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내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예요. 정상인입니다. 이런 경우 며느리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아들도 장애인, 내 며느리도 장애인이라면 소득 제한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며느리도 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입니다. 추가 공제는 일단 기본 공제가 되어야 됩니다. 즉 소득 제한,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경로 우대 공제, 경로 우대자 공제 100만원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가 공제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된 사람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는 거. 기본 공제가 안 되면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장애인 공제입니다. 1명당 200만원이에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가 되고요. 이 장애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국가 유공자도 해당이 되고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자 공제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으면 누구나 다 되고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돼요. 그래서 미스 같은 경우는 부녀자 공제가 잘 되질 않죠. 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고 세대주여야 되니까 좀 힘들죠. 이 조건을 만족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부녀자 공제. 그리고 부녀자 공제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 여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성이죠. 우리 집사람 전업주부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부녀자 공제가 되나요? 안 되죠. 우리 집사람은 전업주부입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부녀자 공제를 어떠한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내가 여자이면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부모 공제죠. 말 그대로입니다.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 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입니다. 자식이죠.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단 부녀자 공제와 중복될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됩니다. 동시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입니다. 자녀가 만 7세 이상 20세 이하에 대해서 자녀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 여부 판단 기준입니다. 중요하죠. 자,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런 소득들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금융소득이죠. 이자소득, 배당소득입니다. 연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 안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연 500만원까지는 해주고 500만원이 초과되면 안됩니다. 다만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죠. 얼마를 받더라도 해줍니다. 그리고 연금소득 금액은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이 초과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은 선택적 분리과세인데요. 기타 소득 금액 구하는 방법은 기타 소득 받은 금액에서 기타 소득 곱하기 60% 그러니까 필요 경비를 빼준단 말입니다. 이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고요. 연 300만원이 초과되면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자,
자, 여기서 분리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니까 우리 소득공제 받을 때는 당연히 분리과세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뭐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기타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서화, 골동품, 뭐 복권 당첨금, 아니면 슬롯 머신 당첨금, 경마, 경륜 당첨금, 이런 것들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요 정도 알고 우리가 실무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의 내용을 기초로 5-1번 사원 등록입니다. 아래 자료를 보고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인 사무직 팀장 윤성수 남성 2021년 3월 1일 국내 근무 사원 등록을 하고 사원 등록을 하라 그러네요. 사원이 등록이 안 돼 있는가 봐요. 부양가족 명세에 윤성수의 부양가족을 등록한 후 세액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본인 및 부양가족은 의 소득은 아래 비고란의 소득이 전부이며 주민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단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는 부로 표시할 것. 그렇죠.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카드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로 입력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자, 이 작업은 둘로 나누어서 해야 되겠네요. 1번 사원 등록 해야 되겠고요. 2번 부양가족 명세서에서 부양가족을 등록하겠습니다. 자, 4번 105번이네요. 일단 사원 등록 메뉴부터 가보겠습니다. 요거 프로그램을 실행을 안 했네요. 잠깐만요. 요거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 자, 여기 인사급여죠. 인사급여 눌러주시고요. 사원 등록 여기 있습니다. 사원 등록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자, 사원 번호가 105번이었습니다. 105번. 그러니까 4번 찍어주시고 105. 그리고 엔터. 이름은 윤성수죠. 윤성수. 주민번호 1번. 나온 것만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 831003 빼기 하이폰 154 9757 뭐 입력하는 거 뭐 잘못됐나요? 다시 한번 더 831003 154 1549 49 757 757. 자, 입력하는 거 크게 문제 없죠? 주민번호 정확하게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입사 연월이 있었죠? 위쪽에 있었습니다. 21년 3월 1일이네요. 입사 연월일 2021 0301. 뭐 여기까지 크게 문제가 없네요. 입력하는 거는 크게 문제 없죠. 주민번호가 틀렸나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것은 주민번호가 틀렸단 말이거든요. 여기 주민번호 제가 잘못 쳤네요. 다시 한번 더 입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831003 154 9757. 예. 이제 파란색은 바로 됐네요. 나머지 나와 있는 건 없죠? 뭐 크게 문제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사원 등록은 끝이 났고요. 부양가족 명세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빠져나오고요. 자, 여기서 급여 자료 입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이고, 이 왜 이러나. 사원 등록에 있죠. 부양가족 명세서. 자, 여기 보면 부양가족 명세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윤성수 확인하고요. 자, 여기서 입력하는데, 자, 여기에서 출발. 자, 본인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부양가족 등록할 때는 일단 자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네요. 그러면 배우자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한부모 공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은 한부모가 아니네요. 자, 그러면 배우자부터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소득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있네요. 3천만원. 그러면 사업소득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니까 배우자는 기본공제 안되는 사람입니다. 소득 제한에 걸렸고요. 그리고 박연순 어머님이네요. 소득은 없고요. 윤성수의 직계존속인 고인 아버님이 돌아가셨나봐요. 윤성오가 생전에 재혼, 법률혼, 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배우자로서 윤성수가 부양 중. 자, 이 경우가 저도 문제로 이런 경우가 나온 경우는 처음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네요. 윤성수 씨가 있는데요. 이분 아버님께서 여차니로 혼자 있다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누구와? 박연순 새어머님이 되겠죠. 그런데 자, 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이 새어머님을 내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뭐 기본공제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가 되네요.
자, 나가 있고 부모님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있는데 아버님은 친아버님, 어머님은 새어머님입니다. 이럴 때 뭐 아버님이 사망하시게 되면 동거는 안 되고 법률혼, 법으로 인정되면 새어머님이 됩니다. 이 새어머님은 물론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두 분 다 되겠지만 아버님이 사망하셨을 때는 새어머님은 나의 어머니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 기본공제 되는 사람입니다. 자, 뭐 이런 거 좋은 내용이 아닌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도 보겠습니다. 자, 나의 부모님이 있는데 아버님이 있고 어머님이 있습니다. 자, 이때 아버님이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님도 뭐 소득 제한, 나이 제한에 안 걸린다면 공제되고요. 그리고 새어머님도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이죠. 본대 친어머님이 있습니다. 친어머님도 이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새어머님, 그리고 친어머님도 증명만 된다면, 내가 부양하고 있다는 게 증명만 된다면 다 되시는 분들이라는 거. 다음입니다. 물론 아버님이 사망했을 때는 새어머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경우,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되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새어머님은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박연순 어머님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딸 아들인데요. 소득 없고, 그리고 소득 없고 7세 미만 취약 아동이네, 미취약 아동이네요. 얘는 보니까 12년이니까 9살이고요. 얘는 5살이네요. 5살. 얘는 우리 그 추가 공제되죠. 자녀 세액 추가 공제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아무튼 여기서 안 되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입력 한번 해볼게요. 배우자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배우자죠. 배우자. 배우자는 3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고 3번. 자, 김연희가 되겠습니다. 내국인이고요. 주민번호 1번 851120, 그리고 2634 568 그리고 부가 되겠죠. 부가 되면 나머지 추가 공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박연순이네요. 자, 직계 존속입니다. 소득자의 직계 존속 1번이 되겠죠. 1번. 다음 박연순 내국인 1번, 그리고 1번, 그리고 12224, 그리고 287 0987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66세니까 60세 이상, 그리고 나머지 추가 공제되는 건 없죠. 70세 이상 돼야지 그거죠. 경로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윤아현이네요. 직계 비속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쭉 직계 비속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5번 직계 비속 4번 제외인데요. 저도 직계 비속에 4번 자녀와 입양자 이외의 직계 비속이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 4번 하겠습니다. 4번. 자, 다음 윤아현이죠. 윤아현. 자, 내국인 1번, 주민번호 1번, 그리고 기본공제되죠. 1205 그리고 4186 453 그리고 20세 이하, 그리고 자녀는 이렇게 자동으로 체크가 되네요.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또 4번 윤건우 내국인이고 1번, 그리고 주민번호 1번, 주민번호 정확하게 보고 입력하겠습니다. 1214 3573 자, 20세 이하가 되겠죠. 예, 나머지는 다 됐고요. 뭐 추가 공제되는 건 없네요.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윤성수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내용을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배우자 김연희만 부가 되겠습니다. 요거 하시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네요. 장애인이나 부녀자도 당연히 아니고 한부모도 아니고 경로우대도 해당 없었습니다. 장애인도 없고 자녀는 있었죠. 자녀는 7세 이상 20세 이하가 해당됩니다. 출산 입양 없네요. 뭐 이 문제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앞에 우리가 좀 살펴본 내용들 있죠. 그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보기 전에 먼저 공제 항목들부터 보겠습니다. 공제 항목의 상세 내용보다는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공제 항목에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비죠. 의료비가 가장 좋습니다.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없고요. 제일 까칠한 공제가 되겠죠. 제일 까칠한 공제는 보험료가 됩니다. 보험료는 소득 제한도 있고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제들은 소득 제한은 있지만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의료비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의료비는 첫 번째 카드와 중복 공제됩니다. 그리고
질병 예방 및 질병 치료의 목적만 됩니다. 물론 한의사도 포함이 되고요.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중증 질환자 포함 전액 공제가 되고요. 산후 조리원이죠. 2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되는데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인 경우는 6천만원 이하가 되고요. 우리 중소기업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안에는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건강증진의 목적은 안됩니다. 안경과 콘택트 렌즈는 연 50만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라식, 라섹은 수술입니다. 수술비로서 전액 의료비에 공제가 됩니다. 안경 콘택트는 우리 안경점에서 하죠. 그래서 연 50만원이지만 라식, 라섹은 수술입니다. 병원비예요. 그래서 50만원 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비입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분에 한해서 되고요.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 됩니다. 다만 미취학 아동은 현장 체험학습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즉 미취학 아동의 현장 체험학습비는 공제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 안됩니다. 다만 직계 존속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특수교육비 있죠. 그것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정규 교육기간이 있는 학원비와 학습비는 안되고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카드와 중복 공제가 됩니다. 취학 전 아동은 정규 교육기간이 없죠. 그래서 해주는 것입니다.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은 정치자금은 본인분에 한해서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예요. 가장 잘 실수하는 부분이죠.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안됩니다. 외국 사용분, 자동차 구입, 자동차 인차, 국세, 지방세, 전기, 가스, 수도, 아파트,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 비용은 안됩니다. 그리고 교복 구입비는 연 5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와 중복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중복 공제란 말은 교복 50만원짜리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50만원 공제도 되고요. 입력하고 그리고 교육비에도 입력하면 된다. 이중 공제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물론 교복 80만원짜리를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에는 80만원이 되고 교육비로는 50만원이 공제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안됩니다. 교복 구입. 초등학생 제가 자식도 초등학생이었고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초등학생은 교복을 안 입고 다닌가봐요. 입고 다닌다면 안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당연히 회사 경비로 사용한 금액은 안됩니다. 왜? 내 카드로 썼지만 다음에 회사로부터 돌려받겠죠. 그래서 안 해줍니다.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육비는 중복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 있죠. 아동의 미술학원 다녔습니다. 30만원 미술학원비 카드 공제도 되고요. 교육비 30만원 공제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새 차 아닙니다. 중고자동차 구입 비용의 10%를 카드 공제해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카드란 말은 우리 체크카드 있죠.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현금, 영수증, 카드, 체크카드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보장성은 되지만 저축성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월세세 공제가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사람이 첫 번째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데 내 자식들이 있어요. 자녀 중에 하나가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양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몽땅 세대원 전체가 몽땅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가 대상이 되고요. 월세 750만원 연입니다. 를 10%를 공제해 주는데요. 총급여 7천만원이 아니라 4,500만원 이하인 자는 12%를 공제해 줍니다. 요게 2001년 개정이 되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큰 의미가 없겠죠.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까 크게 관계가 없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론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있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연금 계좌세 공제입니다. 연금 계좌죠. 연금저축, 퇴직연금, 그리고 과학기술인 공제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공제해 주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5%, 공제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900만원 2021년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중도 해지 또는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금 계좌에 연금을 납입하고 있는데 본인 것만 되고 부양가족들 거는 안 해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저축 납입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0년
2000년도죠. 2000년도 12월 31일 이전은 제외가 됩니다. 아마 시험에서는 이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2020년이니까 해당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에서는 첫 번째 중도해지 그리고 부양가족 납입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 본인분만 해당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요 정도 기억하시면 아마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연말정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했던 내용을 기초로 5-2번 2021년 4월 1일 입사한 김신희 사원코드 202번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소득 명세도 하고 연금저축 등도 하고 월세 주택 임차도 하고 연말정산 탭을 작성하시오. 예, 항상 요거 하고 나면 체크 하셔서 누락되는 게 없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작성하시오. 단 김신희는 무주택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없으며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 예, 월세 주택 임차 이것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있죠? 이거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름은 김신희였습니다. 없네요. F2. 자, 김신희 선택해주시고 확인. 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항상 들어오면은 부양가족 있죠? 가족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눌러주시고, 본인밖에 없네요. 이런 경우는 아주 좋죠. 왜 이것을 보는가 하면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부인 경우 있죠? 부인 사람들은 안 되는 경우가, 안 되는 공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본인 하나밖에 없으면 요건만 만족이 되면은 다 공제가 되죠. 그거 알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먼저 앞에부터 한번 볼게요. 자, 현금무지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 소득명세에서 종전근무지 입력해라 그랬습니다. 자, 종전근무지 쭉 나와 있네요. 이 내용을 보고 쭉 입력하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소득명세에서 자, 종전근무지 있죠? 종전. 여기서부터 칸 맞추어서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네요. 자, 근무지 이름은 뭐였어요? 주 동서울 상사 갈로 열고 주 동서울 상사 크게 문제였고요. 다음 사업자 번호 밑에 보고 살짝 입력하겠습니다. 21486 55210 입력하는 거 크게 문제없죠? 그리고 근무기간이네요. 2021 0101부터 2021 0320 뭐 이거 날짜 입력하는 것은 보고 입력하시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급여 한번 볼까요? 급여 총급여 900만원이네요. 900만원. 그러니까 급여 뿔뿔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고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입력이 되었네요. 국민건강 4대 보험이네요. 4대 보험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부터 여기까지. 자, 한번 찾아볼게요. 아래쪽에 쭉 내려보시면 자, 건강보험 4대 보험 나와 있죠. 이 순서대로 한번 찾아서 입력할게요. 건강보험 30만 150원 300150 크게 문제없죠. 장기요양보험 3만 760원 30760 다음 고용보험이네요. 고용보험 35만 1000원 35만 1000원 뭐 크게 문제없고요. 자, 그리고 국민연금이네요. 40만 5천원 405불.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꼭 입력되고 나면은 문제지와 확인을 한 번씩 해 주셔야 됩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 여기까지 됐고요. 특히 자, 이 부분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것들은 입력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소득세 결정세 이것을 입력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두 개 있는 것은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세 결정세 아래쪽에 한번 내려볼까요? 소득세 있죠? 여기에 소득세 요거 얼마? 10만원 소득세 10% 만원이 지방소득세가 되겠죠? 엔터.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했던 것들은 어떤 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쭉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입력을 했고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뭘 할까요? 여기에 보니까 요건 끝났고 소득명세에서는 끝났죠. 연금저축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연금저축 개인연금 있죠?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항상 가급적이면 문제에서 제시한 순서 있죠? 이거부터 하고 이 순서대로 하고 나서 체크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입력하러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연금저축 등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 연금저축이라는 게 없죠? 연금저축 등 1. 자, 여기 보시면
퇴직연금이고요. 자, 여기 보면 연금저축 나와 있죠? 이거 찍어주시고. 자, 이게 개인연금저축이 있는데요. 연금저축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번. 자, 요거 보면 개인연금인데요. 자, 요게 개인연금이네요. 본인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저축 불이백. 그러니까, 자, 요거 개인연금저축으로 1번 문제를 잘 보시고 개인연금저축 입력해 주시고. 자, 코드네요. 금융기관이죠. FE 신한은행입니다. 주신한은행 하시고, 계좌번호 나와 있죠. 110 그리고 빼기 120 빼기 1300 엔터. 납입 금액이네요. 120만원 1200불. 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금저축도 있고 개인연금저축이 있는데요. 문제에서 잘 보시고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끝났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앞에 올라갔죠. 1번, 2번은 끝이 났고 월세 주택 임차입니다. 자, 월세 명세서 나와 있죠? 이거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월세 주택 임차 나와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월세죠. 여기에 월세 세액 공제 명세서. 자, 보고 하나씩 하면 됩니다. 먼저 임대인 명의네요. 임대인 박부자죠. 박부자. 그리고 주민번호 나와 있네요. 주민번호는 살짝 보고 할까요? 700 610 그리고 빼기 1977 210. 자, 여기 안 되네요. 다시 700 610 빼기 1977 210. 빼기 넣으면 안 되네요. 자, 저도 이거 빼기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를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고 입력이 안 되면 새로 하는 거예요. 700 610 1977 210. 됐고요. 유형이네요. 유형도 보시면 다가구입니다. 자,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유형 요거 선택해야 되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자, 여기에 단독주택도 있고요. 다가구 다세대가 있는데요. 지금은 2번 다가구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자, 다음 다가구 나와 있고요. 면적 35제곱미터입니다. 35. 주소네요. 주소는 요거 그대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그리고 탄천로 90 그리고 다시 어져버리네요. 경기도 성남시 탄천로 90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탄천로 90 뭐 그대로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빠졌네요. 참, 이거 분당구 제가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래요.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계약서 개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 연간 월세액이네요.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월세가 400만원 4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연간 월세액이잖아요. 월에 40만원이니까 11월 곱하면 480만원이 연간 월세액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을 40만원으로 입력하실 확률이 많네요. 연간 월세액이라는 거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것도 크게 문제없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보겠습니다. 소득명세 됐고. 자, 연말정산이네요. 자, 연말정산. 자,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또 이제 입력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료예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은 되죠. 저축성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자, 스크롤바 약간 내리시면 여기에 일반이죠. 여기가 보장성 보험입니다. 얼마? 850불. 크게 문제없고요. 두 번째 교육비입니다. 자, 본인 야간 대학원은 뭐 본인만 되죠. 됩니다. 얼마? 400만원. 자, 교육비입니다. 자, 교육비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더블 클릭 따닥. 자, 본인이죠. 얼마? 4뿔뿔 엔터. 확인. 뭐 간단하게 되겠네요. 의료비 볼까요? 질병치료비 되죠. 신용카드와 중복 공제됩니다. 그리고 시력 보정용 콘택트 렌즈. 자, 안경은 1년에 한도가 얼마입니까?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60만원 하면 안 돼요. 50만원. 미용 목적 피부와 시술비 이거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면 250만원에 50만원을 더하면 의료비는 300만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의료비 따라 본인입니다. 본인 얼마? 3뿔뿔 확인. 예, 크게 문제 없고요. 신용카드네요.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인데 이게 포함됐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1000만원 그대로 하면 되고요. 직불카드 그대로 입력하면 되고요. 현금영수증 그대로 입력하면 되네요. 자, 이것들은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42번 칸에 있죠. 42번 칸 왼쪽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 자, 요거 내리시면 42번 칸에 보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있죠. 요거 노란색이니까 따라.
자, 여기에다가 먼저 신용카드 1000만원이죠. 신용카드 찍어주시고 10 뿔뿔. 다음 두 번째 직불카드 150만원, 직불카드 1500뿔. 다음 현금 영수증 30만원이네요. 현금 영수증 300뿔. 엔터. 자, 나머지는 없죠. 확인 됐고요. 월세. 자, 여기까지가 끝이네요. 이거 이번 96회 연말정산은 아주 간단하네요. 왜? 본인 것만 되고 이게 요건이 만족하지 않는다만 알면은 충분히 입력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 문제가 없네요. 자, 이름으로써 전산세무이것 96회 모든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